희망, 두 배 나눔. 나눔이 있어서 행복한 디딤 콘서트의 박마루입니다. 네, 아유. 자, 박마루 씨 옆에 서 있습니다. 디딤톡 콘서트의 보조 지킴이 한기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디딤 콘서트는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TV가 공동 기획하고요, 롯데마트가 협찬으로 나눔 프로젝트로 디딤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딤 콘서트는요, 이곳 구로, 정이 넘치는 구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 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고요. 지금 못 들어오신 분이 약 7,600여 분이 지금 계단에 서 보입니다. 계세요. 저한테 보세요. 예, 여기서 네. 혹시 화장실이 용무가 좀 급하신 분들도 절대 안 일어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도 배운다는 자세로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열정이 넘치는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한기순 씨하고 저도 함께해서요, 오늘 덩달아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네. 살기 좋고 인심 좋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구로구에서 지금부터 디딤톡 콘서트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네, 디딤 콘서트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멘토들이 힐링의 콘서트, 힐링의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어떤 분입니까? 더 큰 세상을 항상 꿈을 꾸시는 분, 품고 사시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용기로 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시대 리더입니다. 진정한 맞습니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성 구로 구청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여러분, 박수로 해주십시오.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 편 먼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애송하고 있는 흔들리며 피는 꽃, 그걸 낭송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답게 피어날 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 또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냥 피지는 않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듯이 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그러면서 줄기를 곱게 세우고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꿈들이 그 어떤 바람과 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꽃피었습니다. 저 역시 지독한 어린 시절의 가난 속에서 지금 구청장이 됐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어머니 뱃속에서 7달이 되던 때에 트레일러를 몰던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는 4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케냐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도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도 굉장히 여러 번 결혼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도 했고 또 미국 남성과 결혼도 했고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 밑에서 크지 못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비바람 속에서 얼마나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찬란하게 피어날 꽃입니다. 오늘은 꿈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 생각을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44살이 되던 해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때 저는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 돈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님이 제 휴직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직장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각오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두려운 거는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아내와 세 아들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내가 과연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세계 일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배낭 하나를 메고 아프리카를 1년을 넘게 혼자 여행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각 나라별로 버스 시간표를 책을 안 보고 줄줄 외울 정도로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그 여성에게서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여행에 관한 정보를 그때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일주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데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데도 아프리카를 여행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세계 일주를 할 때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버스를 타고 또는 걸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국경을 통과해서 아프리카를 종단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내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내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저에게 많은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보다 더 귀중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여성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당신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거기에는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용기 백배에서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않고 여행 계획에 넣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여행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움도 있고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긍정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이스 캠프를 높게 쳐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8,850m, 옛날엔 8,848m라고 그랬는데 지금 2m가 더 높아졌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처음으로 올라간 사람은 영국의 힐러리 경이었는데 1953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딱 60주년 됐죠. 60년 전에
그 산을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이후에 그 산 정상에 올라선 사람은 몇 년에 한 명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산악인 고상돈 씨가 그 산을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근데 지금은 두 팔이 없는 장애인도 그 정상에 올라섭니다. 금년에는 일본인이었는데 83살 된 할아버지도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22살 된 여성도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하루에 제일 많이 올라간 날이 하루 동안에 그 산 정상에 234명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길이 사람들로 붐벼서 올라가기 어렵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1년에 500명 넘게 그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명 올라갈까 말까 하던 그 산에 지금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정상에 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동안에 텐트라든지 등산복이라든지 등산화라든지 많은 장비의 첨단 장비의 개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올라간 겁니다. 과거에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해발 약 3,000m 정도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5,000m 이상을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베이스 캠프가 해발 5,000m 이상에 있습니다. 3,000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거의 6,000m 가까운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베이스 캠프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도 베이스 캠프를 높게 쳐야 합니다. 공부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입니다. 그 캠프를 높게 쳐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시에 별 볼 일 없는 아주 성실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이었다면 서울시장이 저에게 세계 일주 한다고 1년간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편없는 공무원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서울시청 안에서 제가 그냥 보통의 공무원이었다면 서울시장이 절대로 사인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세계 일주 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안에서 제 나름대로의 성실함, 신뢰를 가지고 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모두가 막 아쉬워하고 말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나를 아쉬워할 수 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뢰를 쌓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높게 차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의 꿈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꿈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 꿈을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리워해야 됩니다. 애인처럼. 용기, 결단력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단있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저를 보기에 물로 터졌죠. 제가 무슨 특별히 모질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남보다 용기가 많아서 아프리카나 남미의 오지를 다닌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적당한 용기, 적당한 결단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거 아닙니다. 용기, 결단력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얼마나 진정으로 자신의 꿈을 사랑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비바람이 거세더라도 젖으며 흔들리며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자신과 또 세상에 대한 긍정, 높게 쌓아 올린 베이스캠프, 또 그리고 간절한 사랑, 그런 걸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이 눈이 송이송이 내리나 난 그 애와 처음 만났지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제가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 이성 구청장님 강의 듣다 보니까요. 예. 꿈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곳에 너가 할 게 있다. 야,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닿거든요. 아니 박만호 씨 저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요? 다 들으셨네요. 그럼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 구청장님 말씀 중에 네. 누군가에게 그 꿈에 불을 지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지금 그렇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청장님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요. 네. 오늘 힐링 강의, 멘토의 강의가 정말 좋았다라는 증거네요. 제가 오늘 분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이 해봤지만 처음에 신앙송까지 하시면서 하니까 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청장님. 네. 자, 그래서요. 아니, 이번에는. 근데 네. 오늘 청장님 사실은 뭐 이제 인간적인 지적을 하면 네. 오늘 날씨가요 따뜻하잖아요. 네. 분위기도 따뜻하잖아요. 근데 청장님은 좀 추우셨나 봐. 왜요? 아까 이렇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청장님 정도 되면 우리 청소년들도 저 아저씨는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뭐든지 다 잘하실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떨리잖아요. 예.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을 하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강의라든지 이렇게 방송하시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방송하는 게 그 학교 다닐 때 예. 네. 수업 빼먹는 것 같아서 좋은 면도 있어요. 자, 그럼요. 우리 디딤시아 통장으로 예. 정말 꿈을 키우고 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멋진 이 친구입니다. 친구들을 무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정지영 양, 김동욱 군. 여러분 박수로 큰 박수 맞아주세요. 보내주십시오. 중국어 전공으로 글로벌한 큰 꿈을 품고 있는 정지영 양과 생활 스포츠 체육 지도사를 꿈꾸는 21세기 스포츠 리더 김동우 군의 꿈을 향한 열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줍은 미소 뒤에 숨겨졌던 중국어 실력 발휘하는 지영 양은 무슨 일이든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장점을 가졌답니다. 보기만 해도 듬직한 동우 군은 유년 시절 축구와 맺은 인연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힘찬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따뜻한 토크의 무대, 지금 만나볼까요? 사실 이게 디딤시아 통장을 만들면서 두 분에게는 꿈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정재영 양부터. 디딤시아 통장을 통해서 네. 제가 이제 등록금을 내는데 학교에서 보탬이 돼서 공부할 때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움이요. 그 디딤시아 통장을 만들어서 등록금에 큰 네, 도움이 큰 됐다. 도움이 됐어요. 예,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해주세요. 공감하는. 우리 동우 군도 뭐 디딤시아 통장으로 뭐 저는 지난 겨울에 예. 하와이 해외 연수를 학교에서 갔다 왔어요. 어허. 근데 그게 개인 사비로 보태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디딤시아 통장 때문에 그 사비를 해결하게 됐어요.
이야, 여기도 박수. 네. 이게 굉장히 정말 요긴한 것 같아요, 청장님. 그죠? 예. 예. 우리 청장님이 그 지역량이나 우리 동욱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혹시 좀 어른이 보기에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굉장히 그 뚜렷하게 네.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되고자 하는 거를 그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자신의 꿈을 또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꿈을 사랑한다. 예. 그렇다면요, 그 꿈을 사랑하는 거를 그래서 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 두 분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나만 더 조언한다면요. 네. 게으르지 말아야죠. 게으르지 마라. 한눈 팔지 말고 게으르지 않는 거. 세상에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 드뭅니다. 또 아주 뭐라 그러나요? 무슨 유식한 사람 또 머리 좋은 사람 성공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네. 똑똑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않고요. 네. 결국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좀 덜 똑똑해도 결국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사랑하고 또 계속 게으르지 않고 거기에 한눈 팔지 않고 그래야죠. 분명히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네. 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할 겁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꼭 세상을 지배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 지역량하고 동욱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아. 내가 볼 때. 예, 똑똑해 보이진 않아. 근데 굉장히 성실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중요해요.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성실한 마. 네. 자, 그러면. 동욱군이 그러면 네. 그 동욱군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까? 예전에는 축구 선수였어요. 제가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평가전 때 네. 그 선수들 손잡고 나가는 어린애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할 제가 때 이렇게 10년 전에 나가는 거. 그걸 했었어요. 네. 김남일 선수 아시죠? 오. 네. 그 김남일 선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갔다 네. 이거죠? 네. 이야. 그때는 되게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네. 축구를 하다가 약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 축구 지도자 쪽으로 꿈을 바꾸려고 했는데 또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공고를 갔어요. 네. 뭐라도 해야겠어가지고 공고를 갔다가 공고에서 고3 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이 생활 스포츠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생활 스포츠가 괜찮을 것 같아요, 청장님. 왜냐면 그 결국은 요즘에는 다 건강이 최고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생활지도사 일하면서 나도 같이 운동하니까 뭐 일석이조 아니?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탁월한 걸 선택하신 것 하는 같아요. 거. 예. 요즘엔- 지역량은 저는 패션업계 MD가 되는 게 꿈입니다. 패션. MD. 네. 아니 중국어를 전공하는데 MD예요? 이제 중국어로 이제 중국 분들도 이제 상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정말 탁월해요. 왜냐면 앞으로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중국 그럼요. 관광객.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와서 물건 이거 원피스 얼마입니까? 중국말로 물어봤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말을 해야죠. 뭐 25,000이다 그러면 네. 2만 이완. 5,000 이거 쉽네. 이왕 하고 후치. 돼요. 이왕 돈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 건 쉽고요. 네. 그냥 이제 옷 같은 거 설명할 때 네. 이제 중국어로 하는 거. 그래요? 지금 우리 황기순 씨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네. 네. 이 스타일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때요? MD로서의 어떤 그 조금 네. 피부가 검으셔서 네. 좀 초록색이나 이런 게 좀 네.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넥타이랑 이렇게 옆에다 이거 한 게 지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인데 네. 재킷을 조금 짧은 네. 거 입으셔서 더 키 커 보이는 그런 네. 효과를. 요거 타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각이 그러면 있네. 이 박마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마루님 그 넥타이가 지금 되게 화려하세요. 넥타이요? 그래서 좀 화려한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되게 좋아요. 멋쟁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면 번쩍번쩍 돼가지고요. 네, 좀 옷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저는요, 이 의상이 저의 표현,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감각이 있으세요. 근데 네. 더 감각 있어 보이는 건 여기가 지금 마루기 때문에 아주 훨씬 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박마루 씨. 자,
그럼 우리 청장님은? 청장님. 아, 네. 나는 뭐 스타일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청장님은 아, 그래도 우리 청장님의 스타일 한번 평 좀 해주세요. 청장님은 이제 편하게 이제 넥타이를 안 하시고 이제 네.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옷을 코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도 되게 좀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컨셉으로 전형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일꾼 스타일 복장이다. 네, 맞아요.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청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옆집의 아저씨가 가장 편하고 네. 또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사실 갖고 있으시는 우리 청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야. 인상부터 뭐 그렇게 느껴지시는데요, 뭐. 아까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의하시면서. 근데 직원분들이 웃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부드러움 속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물러터졌죠, 뭐. 자,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동호군은 원하는 지금 현재 2학년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그러면 졸업 바로 하시고 네. 네. 진로가 어떻게 돼요? 저는 2학년 졸업하고 일단 취업을 할 거예요. 취업을 하면서 산업체 과정이라고 3, 4학년을 야간에 다닐 수 있는데요. 야간에 3, 4학년 다녀서 4학년 후에 학사 편입 고려대학교 체육과로 할 예정이에요. 오, 그래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고려대를 편입하면 제가 미리 사전에 조사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고려대 출신이세요. 아, 정말요? 네. 아, 예. 그러면 선후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결정을 네. 잘했어요. 자, 그럼요, 청장님. 예를 들어서 후배가 됐다고 생각하고 후배가 선배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번 예. 자 녹화하는 거야. 자, 우리 동욱은 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선배님 뵀어요. 청장님한테.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저기 디딤톡 콘서트에서 봤던 네. 김동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 후배가 돼서 기분 좋고 네. 잘했어. 아, 이런 데는 악수 한번 해주도 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네. 그러면 예, 네. 후배가 그래요. 네. 어제 기 받으니까 좋죠?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지영 양은 제가 기를 좀 넣어드릴까요? 네. 예. 고백. 그럼 제가 할까요? 근데 지영 양은 굉장히 총명하다라는 느낌, 실례가 되겠지만 네. 총명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찬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분명히 꿈을 아마 이루고 또 그 꿈이 부족하면 또 다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젊은 친구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꿈을 설계를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지영 양이 아무 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아요. 알기로는요. 예. 시집까지 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에요, 시인. 시집을 냈다 하는 거는 시인. 그러면 시집을 간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다. 시집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뭐 혹시 여기서 신앙송 본인이 자작했던 시 낭송할 수 있을까요? 네. 준비를 또 하셨네. 준비성도 철저하셔라. 저기 앞에 표지 한번 볼게요. 표지 뭐예요? 종입에 종입에. 지은이 정 강유주의 백인. 황지의 백인. 10인. 오케이. 왜 10인? 네. 자. 자. 10년 후의 나의 모습. 저는 오늘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각종 오물들이 묻은 초라한 강아지의 눈빛은 맑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와 이름도 모르는 낯선 곳에 버려진 강아지는 두려워 떨며 나를 보자 도망가려 했습니다. 나는 10년 전 이곳에 버려진 내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이 쏟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서 쏟아오르는 어릴 적 생각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강아지를 보듬켜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욕을 시키는 내 마음의 온도처럼 수돗물의 온도가 따뜻합니다. 나는 사육사가 되어 나처럼 버려진 강아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모습을 하니까 네. 지금 우리 황기순 씨가 반성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뭐 했어요? 저 10년 전에요. 네. 다들 알잖아요. 뭐 많이 반성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10년 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근데 10년 전과 10년이 지난 지금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되게 뭐 도움을 계속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생활이 어렵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제가 스스로도 공부를 해가지고 뭐 장학금도 받고 네.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유, 박수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이성 구청장님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요. 어떤 인연이에요? 예전에 인석장학회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 기억나세요, 청장님? 전 기억나세요? 아, 그랬구나.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많이 받는데 이래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장학금을 네. 주셨던 분, 받으셨던 예, 분. 예. 그렇죠. 아, 그런 야. 인연이 있으시구나. 이럴 때요, 청장님, 얼마나 대견하게 정말 자신의 꿈을 예. 펼치고 있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장학금을 줬던 학생이 네.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아유. 이렇게 무대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야. 뭐, 굉장히 흐뭇하실 텐데. 그러면, 네. 우리 지영 양이요. 뭐, 청장님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어떤 감사한 느낌? 뭐 어떻게,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전에 네. 장학금을 받고 편지를 썼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또 해왔거든요. 그랬어요. 야. 자,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편지, 글로 그렇죠.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성 구청장님께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마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 저희를 위해서 인석장학회 장학금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구청장님의 이미지는 카리스마 넘칠 것 같다는 생각과 달리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였습니다. 구로구는 문화활동이나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다른 곳 못지않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로구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까지 누군가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구로 날씨 맑음 책을 읽고 구청장님과 많은 분들이 얼마나 구로구를 위해 노력했고 구로구를 많이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가 받은 만큼 나중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청장님, 뿌듯하시죠? 예. 네. 저는 사실 그죠. 예. 아유. 정말 몰랐어요. 저는요, 예. 가끔요, 예. 이게 말의 네. 표현보다는요, 예. 우리 지영 양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몸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정말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안아주세요. 예. 네. 그래도 되는 건데요. 아, 그럼요. 네. 자, 아니, 근데 그 네. 지영장이 이렇게 편지를 읽는 동안에 내가 청장님을 네. 살짝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감회. 근데 아마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나도 모르게 뭐 네. 조그만 일을 했는데 그걸 조그만 걸 받은 사람이 크게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용기가 돼서 잘 돼 있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그 옆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격려 이렇게. 네. 와. 네. 뭐 혹시 또 인연이 그렇게 됐으니까 네. 아드님 있으세요? 아들이 4명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며느리가 또 되면 더 큰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눈여겨보시고 계속 예. 관심, 사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김동호 군 청재영 양이 꿈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어려운 친구들 또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요.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예. 어떤 제안이요? 자, 여러분 휴대폰은 구청장님 혹시 휴대폰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셨나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혹시 시청자분들 네. 휴대폰을 한번 켜보세요. 휴대폰을. 자, 여러분 휴대폰 다 꺼내셨죠? 네. 이 휴대폰으로 한번 누르면요. 2,000원이 우리 친구들에게, 청소년 친구들에게 꿈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겁니다. 자, ARS요? ARS 번호입니다. 네. 060 060 706 706 1004. 아, 1004 예, 자. 1004.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누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복지TV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060-706-1004. 예, 준비하셨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이 눌러주신 이 ARS 번호 2,000원은요, 우리 디딤시아 통장으로 입금돼서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자, 기분 좋네요. 예.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네. 이 자리에 또 우리 두 분 외에도, 청장님 외에도 또 아주 특별한 분 두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나눔 현장에서 정말 따뜻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꼭 소개해드릴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홍봉 회장님, 그리고 에덴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우리 정덕환 이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잘하신 두 분 중에 우리 정덕환 이사장님은요, 장애인 평화 인권 홍보대사로 위촉도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전국 사회복지대회에서 우봉 봉사상도 수상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어떤 이사장님의 꿈이 이 에덴 복지재단 설립으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하다가 연습 도중에 목뼈 경추 4, 5번을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72년 8월 1일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못다한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을 못 잊고 연세대학교 유도 코치를 하려고 학교 당국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질 않아서 그때 저는 상당한 장애인으로서 큰 시련과 아주 좌절을 하게 돼서, 그때 받은 그 마음의 충격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고통, 이러한 슬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유도 코치로서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 기회라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에덴 복지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회복지법인 에덴 복지재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에덴 복지, 우리 구로구 내에서 3평짜리 구멍가게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의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직업재활 시설을 이 구로구 관내에서 우리나라 수혜적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중증 장애인들을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세금 내는 국민으로, 이러한 슬로건을 갖고 이 구로구에서 에덴 하우스라는 직업재활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유, 박수 좀 크게 한번 주시죠. 정말 저도 전 장애인이잖아요. 예. 우리 정덕한 이사님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장애인의 가장 복지는 네. 일이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그리고 당당한 국민, 당당한 사회로서 살아가게끔 하고 계세요. 아유, 네. 난 그 말씀이 너무 팍 와닿는데요. 네. 아주 막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세금 내는 장애인, 수혜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 하고.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 보건복지부가 우리 디딤시아 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회장님 뵐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디딤시아 통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디딤시아 통장은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이 가령 3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똑같이 3만 원을 같이 매칭으로 예산으로 보태줘서 한 아이한테 6만 원의 돈이 계속 쌓여져 가지고 나이가 18살, 20살 되면은 그 돈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자금이나 또는 집을 구할 때 무슨 전세방 돈이나 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미천 돈이나 또 결혼할 때 자금이나 이런 자립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그런 아주 뜻있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한 6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벌써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한 4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통장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 수가 한 6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구로구에도 한 250명 정도가 지금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구로구의 우리 디딤톡 콘서트가 구로구에서 다시 이 사업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고 해서 오늘 이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장한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조금 전에 우리가 사례에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직접 여러분들이 육성으로 들으셨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자립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아주 건강한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아유, 네, 잘하겠습니다. 예,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아주 흐뭇해하시리라 믿고요. 제가요 이 사진을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이 사진을 보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웬 오래된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그 제가 설명할까요? 네. 그 제가 아마 가져온 준비한 사진이라서요. 저는 우선 오늘 그 구로구청의 우리 이성 구청장님이 아주 어릴 때 참 그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한 후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지금까지 꿈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그 감동의 그런 스토리를 듣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네. 저기 지금 사진에 저분이 한 8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64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제 담임 선생님 할 때 20살 난 우리 선생님의 모습인데요. 제가 64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 집이 가난해서 우리 어머니가 양식이 없어서 우는 모습도 참 많이 보고 크고요. 네. 그리고 동생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모습도 보고 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밥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아플 때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없을까? 이런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데 그 꿈을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의 그런 멘토로 저는 공부를 하고 해서 그 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한 52년을 대학에 들어가서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공부를 하고 그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의 공무원도 되고 대학의 교수도 되고 해서 주로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가 52년을 일해 오면서 지금도 밥 못 먹는 사람 또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 꿈을 저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아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청장님 말씀 아주 제가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덕분에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차영보 회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임하셨습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사진이 있거든요. 작업 현장 같은데.
이 네. 사진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자, 요 사진은 우리 정덕한 이사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요 사진이 이 구로구 관내에 네. 저희들이 있었을 당시에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애인들도 그동안은 국가로부터 어떤 시혜적으로 늘 지원받아가며 살아갔던 그러한 데서 이제 이들의 마음은 이미 크게 변화돼서 이제 스스로 나도 일 열심히 해서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겠다. 왜 내가 국가로부터 손 벌리고 살아가느냐. 이제 자기 본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래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자립의 정신, 또 그러한 사회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으로서 이들은 뭐 끊임없이 항상 소리내고 자기들의 삶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그 사진이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진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아주 멋진 사진입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덕한 이사장님, 차은모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자, 디딤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의미 있는 얘기만 좀 듣다 보니까, 아, 노래가 이 정도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부영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보다 사랑이 난 좋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넌 정말 내 사랑이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혼자 살지 못해 서로가 기대며 살라고 그래서 사랑인 거야 단지 한 사람 네가 좋은 것은 더 뭐가 필요해 나 항상 네가 곁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아 자기야 자기야 사랑하는 내 자기야 네가 나에게 내 유일한 내 사랑의 반쪽이야 자기야 자기야 사랑하는 내 자기야 네가 나에게 내 유일한 내 사랑의 반쪽이야 단지 한 사람 네가 좋은 것은 더 뭐가 필요해 나 항상 네가 곁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아 자기야 자기야 사랑하는 내 자기야 네가 나에게 내 유일한 내 사랑의 반쪽이야 내 사랑의 반쪽이야 아유, 이부영 씨. 제가 왜 여기에 오늘
8,000대 1로 초대를 받아서 가수 한 명 딱 오늘 나오는데.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과장하면 안 돼. 무슨 8,000대 1이에요? 8,000대 1. 7,561대 1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나라 가수가 지금 한 8,000명, 10,000명 됩니다. 아, 오늘 그러면 네. 어떤 네. 계기요? 네? 어떻게 선택받으신 거예요? 왜 초대를 받았냐? 예. 네. 궁금하시죠? 예. 사실 제가 어렸을 적 꿈이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꿈이 네. 가수 탤런트였습니다. 어허. 근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꿈을 못 펼쳤죠. 예. 예, 중학교도 어려워서 못 갔습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1년 쉬었다 갔는데 네. 왜 못 갔냐? 우리 아버님이 면회 조합장 아시죠? 조합장. 네. 조합장을 하시면서 다 보증을 다 써줬어요. 동네 비료 산다 가면 또 누가 취직 간다 가면 아하. 옛날에 다 보증을 써줘야 되잖아요. 어허. 지금처럼 보증보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붙이는 거 알죠? 아이고. 빨간 딱지가 다 네, 붙여져가지고. 예, 예, 예. 압류돼서. 네, 그래서 1년간 못 가고 그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떤가? 굉장히 울면서 1년을 보내고 그 학생들 이제 교복, 여름 동복도 있죠, 하복 있죠. 네. 입고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나는 뒷동산으로 도망가고 예, 부끄러워서 예,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서럽게 1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큰 형님이 또 재워주고 둘째 형님이 또 네. 밥은 먹여주고 학비는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제가 1년도 채 못 다니고 공부에 취미를 잃어가지고 그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네. 작년에 제가 야간으로 다니고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아니, 근데, 네. 씨. 아니, 작년에 제가 네. 석사학위 받고 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포기하지 말고 네. 노력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메시지가 또 있군요. 네, 제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2009년 4월 1일 날 첫 데뷔를 해서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스타킹에 제가 3번 나가고 화성인 바이러스에 화성인 나가고 아침마당 등등에 나갔었는데 네. 저를 보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전국에 공연 다니면 많이 듣습니다. 네. 왜냐? 제가 전북 케이블 TV 방송국 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제가 한 8년 정도 네. 어렸을 적에 못 살면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8년간 휴가도 안 가고 잠은 한 서너 시간 잤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집에도 제가 성공하기 전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9년간을 집에를 안 갔습니다. 명절 때고. 네. 전화는 드렸죠. 안 죽고 살아있다고. 아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살면 결국은 사는 거고요. 사는 거죠. 살려고 그럼요. 어쨌든 비굴하게 하면 편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예,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하고요. 근데 네. 좋은 메시지도 많이 주시는데 네. 사실 숨은 보이지 않는 그 기부 선행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네. 오늘 디딤 씨앗 통장에 네. 또 후원을 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후원하겠습니다. 네. 네. 시원하게.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수 이부영 씨가요, 예. 정기적인 매달 후원을 하겠다고 오늘 네. 약속했습니다. 예, 예. 예, 정말 감사하고요. 꼭 하도록 근데 좀 전에 우리 이부영, 저는 사실 우리 가수 이부영, 어떤 말에서는 가수 이부영, 아니면 가수 이부영 씨? 회장님?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본인이 얘기해서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전북방송이라고 그러면 전북 지역의 전체 케이블로 나가는 방송이거든요. 그곳에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뭐 회장을 맡았으니까 뭐 노래도 옛날 꿈이어서 뭐 노래하고 싶구나.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고요. 정말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꿈, 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네.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거는 간단합니다. 달력에다가 이 세부적으로 이 계획을 적어 놓으면은 그거 이제 꿈이 바로 실천하게 돼요. 네, 알았습니다. 달력에 적어 놓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네. 아유 이거 네. 저절로 박수가 나오네. 박수 네.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 노래 지어주신 우리 고맙습니다. 가수 이부영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네. 네, 숨은 천사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유, 천사 찾기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럼요. 네, 어쨌든 세 분의 숨은 천사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근데 지금 홍병순 어머니는요. 네. 다른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셨는데 뭐 갑자기 뭘 여기 들고 오셨어요? 이걸 들고 오신 게 뭐예요? 네. 정장님께 커피 맛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니, 뭐 저희들은 안 드리고 청장님에게만 커피 맛을 안 주실 리가 있어요. 아니, 다 커피 드리겠습니다. 한 잔씩 줘보세요. 네. 그러자 좀 목도 자, 갈증도 좀 나고 하는데. 우리 나눔천사 우리 홍병순 선생님이 지금 예. 커피를 직접. 근데 지금 커피를 타고 계신데 사실은요, 이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고요. 이 커피 안에 진한 감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잠시 후에 사연을 저희들이 소개해 드릴게요. 야, 근데 커피 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커피 향처럼 정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니까 마음까지도 이 향처럼 따스하는 그런 느낌이 받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커피를 마셔보면서 사연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병순 여사는요, 매일입니다. 매일 이른 새벽마다 이렇게 한두 잔이 아닌 커피를 새벽에 커피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연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구루역 인력시장에서 커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홍병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남구로역에서 이렇게 커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하신다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는 우리 6명이 노숙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커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커피를 이렇게 봉사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를 여쭤보는 거 실례인데. 예, 저는 제가 그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저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배가 고팠을 때 밥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노숙자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노동부들에게 커피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한 잔의 커피로 큰 뭐 용기도 되고 희망도 되고 또 즐거움도 되고 그분들이 커피 한 잔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종근 대표님 정말 10년 가까이 이렇게 기부를 해오셨는데 사실 기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라이언스 클럽이나 다른 행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학생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분이 좋은 대학에 우수한 대학에 합격해서 또 아까처럼 장학금을 받고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불효토끼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눔의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히 불효토끼를 하는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는 금액은 전체의 일부를 주지만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느껴서 행복을 할 때 저도 기쁨을 느끼고 준다는 자체가 행복으로 느끼기 때문에 계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옆에 우리 이종근 대표님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어디 시장 마트 롯데마트인데요? 네. 이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롯데마트가 또 지역사회를 위한 통큰 봉사활동 하신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로점의 우리 김영삼 점장님이신데요. 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롯데마트에서는 청운보육원, 오류애육원 등과 결연을 맺고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매월 행복드림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을 방문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그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행복나눔 N 캠페인, 그리고 토이저러스 행복나눔 기부 캠페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디딤 씨앗 통장을 네.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후원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그러면 누구든 그런 추억이 그 친구들과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것 같고 또 힘든 추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추억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먹서먹하기 나름 마련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40년 되는 민이라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무척이나 의기소침해 있고 굉장히 밟지 못하게 그렇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겪어감에 따라서 나중에 선생님이나 아저씨보다는 오빠라고 좀 부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40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서 오빠라고 제가 불리우게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 야, 청장님, 네. 이게 사실 뭐 다른 지역도 또 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구로구에 이렇게 따뜻한 분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훌륭한 분들한테 좀 남발은 아니고 선별해서 자랑스러운 뭐 구로구민상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제고 한번 해보시죠. 매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구로구민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여기 옆에 계신 우리 홍변숙 씨께서는 네. 한 1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거기 나오셔서 네. 일일 노동자 그분들에게 커피 봉사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구청도 물론 상을 그동안 드렸지만은 대통령상도 받고 제가 알기로 훈장을 받으셨나요? 큰 네. 상을 받기도 하셨고요. 아주 그리고 정말 이정근 대표님도 그러시고. 제가 정말 저는 도저히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못했을 거다 생각하는 거는요. 네. 그때 언젠가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걸르지 않고 새벽에 나오셨어요. 저런 훌륭한 이럴 분이. 때는요. 아이고. 정말 응원의 박수, 네. 고마움의 박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따뜻한 네. 분들이 더 훨씬 많아서 네. 세상은 잘 이렇게 이쁘게 굴러갑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황희순 씨도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제가 가끔 얘기도 했는데 12년째, 12년째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자원봉사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기부한 게 금액을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기부한 게 솔직히 아니고 얘기해봐요. 사람들이 십시일반 다 모금함에 기부해 주신 게 그래도요. 금년까지 보니까 3억 3,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얘기 나온 김에 목표가 있습니다. 제 이제 45개월 된 유일한 저의 자식 아들하고 조금 더 이제 컸을 때 계속 하다 보면 제가 100억? 네, 그 이상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저 꿈을 좀 청장님 말씀대로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도전의 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청장님에게. 청장님. 예. 사실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꼭 이 한 말씀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건 정말 쉽게 하지 못한 일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이만큼 나눔 좀 실천하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부터 퀴즈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내주시죠. 디딤 씨앗 통장 후원을 하는 방법 중에 한 통에 2,000원을 하는 ARS 번호는 과연 몇 번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들으신 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복지TV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저희들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ARS 번호 불러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사 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시판에 번호 남겨주시면 정답자 중에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정말 많이 느끼고 부럽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우리 살기 좋은 구로구에서 펼쳐진 제3회 디딤톡 콘서트. 자,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만 남았습니다. 2회 오산시에서 펼쳐졌던 디딤톡 콘서트의 후원 금액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제가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은 보여주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네.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한 제2회 디딤톡 콘서트. 디딤씨앗 통장을 향한 후원의 손길은 얼마나 모아졌을까? 지금 공개합니다. 1,577만 6천 원. 네, 여러분 잘 보셨죠? 흐뭇합니다. 자, 그럼요. 네. 제3회 우리 구로구청에서 했던 디딤씨앗 모금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나눔운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후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후원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희망을 만들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오늘 디딤톡 콘서트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이성구 청자님에게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자님 함께 정말 많이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정말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맙고, 복지TV 고맙고, 우리 사회를 보신 박마루 선생님 또 황교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에덴복지관 정덕환 회장님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 또 TV를 봐주시는 구로구민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따뜻함을 오래도록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영보 회장님도 정말 매해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장님과 함께하는 디딤톡 콘서트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최 측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성 구청장님과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지역사회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디딤톡 콘서트의 그 나눔 문화 열기가 우리 구로구에서 퍼져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복지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루 며칠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는요, 기타 연주에 멋진 하모니를 자랑하는 두 친구입니다. 유망주인데요. 우리 김동현, 김승현 두 친구의 연주곡을 들으면서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롯데마트와 그리고 구로구에서 함께한 제3회 디딤톡 콘서트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구청장님, 그리고 각 기관 공무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서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우리의 희망입니다.